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혹시 오늘도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어제 했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하신가요? 대한민국 노인 10분 중 8분은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사십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매일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뼈를 약하게 하고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 김영준입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보건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는 점점 약해지고 젊을 때는 당연했던 기억력도 흐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똑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노년을 즐기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매일 병원 문턱을 넘나들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잠시 후 제가 소개해드릴 이 놀라운 비법은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찾아주며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손주들의 대학 졸업식, 심지어 증손자의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비법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식재료를 매일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이 이 식재료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9분에 속하지 않고 남은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건강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준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한영숙 어르신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랜 세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활기찬 삶을 살아오셨지만 최근 들어 뼈, 건강과 기억력 문제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한영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자꾸만 깜빡거려서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저도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어봤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영숙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고민들은 비단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젊은 시절의 또렷한 기억력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의학계와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에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올리브유의 진짜 힘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연구한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올리브유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건강이 개선되면 꼭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그 올리브유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올리브유는 옛날부터 액체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고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올리브유 섭취가 꼽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요즘 병원에서는 이런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약을 파는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비싸고 다양한 종류의 약 대신 부엌에 있는 평범한 올리브유가 더 좋다면 약 회사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아, 선생님 말씀들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평소에 올리브유를 쓰기는 하는데, 솔직히 제대로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고 하니 썼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처럼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한영숙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영숙 어르신께서 고민하시는 뼈 건강과 기억력에도 이 폴리페놀 성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좋은 성분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보석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니. 그럼 제가 지금껏 좋은 성분을 다 버리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좋은 성분들을 제대로 살려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나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제가 실제로 겪었던 환자분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명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 어르신께서는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수치가 300이 넘어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셨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인 따님이 저에게 자문을 구했고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을 이명수 어르신께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도 올리브유가 뭐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대요. 하고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에서 20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려면 올리브유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써서 좋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좋아졌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효과를 못 본 것도 혹시 올바른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혹시 제가 쓰는 올리브유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그냥 마트에서 아무거나 집어왔는데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고르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서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한영숙 어르신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에 절반 이상이 다른 기름과 섞인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만 있는 좋은 성분들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탈리아 올리브유 연구소의 마르코 안토니 교수님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를 뜨겁게 데우면 폴리페놀이나 올레산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니면 이런 성분이 애초에 거의 없다고 강조하시죠. 안토니 교수님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올리브유를 진짜인 줄 알고 쓰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직접 실험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제대로 쓴 환자분들은 가짜 올리브유 쓴 분들보다 혈관 건강이 무려 3배나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맙소사.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올리브유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네요. 뼈가 자꾸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혹시 이것도 올리브유 때문일까요? 선생님, 그렇다면 진짜 올리브유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야 저의 뼈와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한테 해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어르신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담석증이 있는 분들이나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울산의 김철수 어르신은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셨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건강에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방법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리브유의 숨겨진 힘을 제대로 끌어내는 첫걸음이자 여러분의 뼈와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올리브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입니다. 제대로 된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35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얻은 5가지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진한 금색이나 때로는 약간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을 띠는 제품은 정제유이거나 다른 기름과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사과를 갓 짜낸 주스처럼 탁하고 깊은 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신선한 풀 냄새나 풋사과 혹은 토마토 잎 같은 과일 향이 납니다. 만약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거나 단순히 기름 냄새만 난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상쾌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느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맛을 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목 넘김 후에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올리브유 속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이 매운맛이 바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신선한 고추를 살짝 맛본 것 같은 기분 좋은 매콤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격을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250ml 기준으로 보통 2만 원 이하로는 사기 어렵습니다. 너무 싸게 팔리는 제품은 품질이 낮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생산된 올리브유가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올리브유를 생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도 꼭 보세요. 수확 날짜는 신선도를 어두운 병은 빛으로부터 올리브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큰 병에 들은 싸구려 올리브유를 샀었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냄새도 맛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잘 골랐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다 망가지는 건가요? 제가 그냥 싱크대 위에 놓고 썼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네, 한영숙 어르신, 정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도 보관을 잘못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심지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루이스 박사님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몸 안에 염증을 만들고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박사님은 올리브유는 어둡고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크대 위에 그냥 두시는데 이것은 올리브유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굳어버리거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봉 후에는 가급적 6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 어르신께서는 15년 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며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에 박 어르신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3달 후에는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달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이제 손주들과 놀러 다닐 때도 다리 아픈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이 이런 간단한 생활 속 건강 비법을 잘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학부 때부터 배우는 지식이 너무나 약과 질병 치료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을 보며 이 중요한 정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잘 골라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영숙 어르신께서 또 한 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결은 바로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올리브유가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에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 프랭크 사크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는 것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사크스 교수님은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실험 결과를 보면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환자분들은 따로 먹은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0%나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심장병 약과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협심증으로 가슴 통증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라고 알려드렸더니 단 2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셨죠. 두 번째로 올리브유와 마늘을 함께 쓰는 것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무려 5배나 커집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지오반니 교수님과 제가 함께 연구한 결과인데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한영숙 어르신처럼 뼈마디가 쑤시고 통증이 있는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것은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를 보면 이 조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았습니다. 한영숙 어르신처럼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올리브유와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와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로 절대 튀김이나 높은 온도의 요리를 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아크롤레인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전을 부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광주에 사시는 정만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로 매일 튀김 요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오셨고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올리브유를 고온으로 조리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췌장염은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이죠. 두 번째, 올리브유를 유제품과 함께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세요. 올리브유 자체는 좋지만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아져 체중 증가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요구르트에 올리브유를 섞어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간에 무리가 간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올리브유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기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면 식욕 부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울산의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는 아까 해드렸죠.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 한들 약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아찔하네요. 저도 모르게 튀김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쓴 적도 있고 요구르트에도 가끔 넣어 먹었는데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도 모자라 다른 병까지 얻을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저의 뼈와 기억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한영숙 어르신께서 바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밀은 바로 황금 같은 섭취 시간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시간에 먹느냐에 따라 몸에 흡수되는 효과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박사 논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올리브유를 섭취하시지만 사실은 특정 시간에 섭취할 때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면 마치 깨끗한 강물에 좋은 영양소가 흐르는 것처럼 몸속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의 피에르 듀부아 교수님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혈액 속 폴리페놀 흡수율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5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무려 30%나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관 탄력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바로 늦은 저녁이나 식사 직후처럼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지방간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철민 어르신이 좋은 예인데요. 황 어르신은 늦게 퇴근해서 허기질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먹으면 좋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밤늦게 올리브유를 드셨다가 몇 달 만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전주에 사시는 김영숙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꾸준히 올리브유를 드시고 3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것이죠. 이처럼 언제 먹느냐가 올리브유의 효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공복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먹거나 음식에 넣어 먹었는데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어떤 종류의 올리브유가 저의 뼈와 기억력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한영숙 어르신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리브유도 올리브의 품종에 따라 그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의 안토니오 로메로 교수님이 10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함량과 종류는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의 뼈 건강과 기억력에 특화된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 뼈 건강과 관절염에 특히 좋은 올리브유 품종은 코로네이키입니다. 주로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코로네이키 품종은 올레오칸탈, 오리오칸탈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뼈와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창원에 사시는 윤봉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윤 어르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셨는데 코로네이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신 후 관절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활동성이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과 뇌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는 특정 품종보다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모든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유 속의 폴리페놀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울산에 사시는 박정수 어르신은 프란토이오 품종의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 문제에 맞는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영숙 어르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보관하며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온도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들을 한데 모아 제가 35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김영준 의사의 올리브유 황금 공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법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놀라운 효과를 본 검증된 비법입니다. 특히 한영숙 어르신처럼 뼈 건강과 기억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 황금 공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기억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어떤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 3개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작고 먹기 편해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반쪽과 한 줌의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뼈와 뇌 건강을 지켜줄 황금 조합입니다. 섭취 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빈속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세요. 이 올리브유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준비해 두신 방울토마토 3개와 다진 마늘 반쪽, 그리고 한 줌의 견과류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올리브유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제 환자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혈압은 30포인트, 콜레스테롤은 50포인트, 그리고 혈당은 40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는 무려 60%나 줄어들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께서는 1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공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랍게도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최근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 황금 공법은 단순히 하나의 건강 비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영숙 어르신께서도 오늘부터 이 공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찾던 바로 그 해답인 것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 마시고 토마토랑 마늘 견과류를 함께 먹으라니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저처럼 나이가 드니 뼈도 약해지고 깜빡거리는 일이 잦아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공법이라면 저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손주들과 더 많이 뛰놀고 젊은 시절처럼 맑은 정신으로 피아노도 다시 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봐야겠어요. 네, 한영숙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10분 건강수다에서 우리는 올리브유가 단순한 식용유를 넘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부터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섭취 시간과 제가 개발한 황금 공법까지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리브유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뼈와 기억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제 남은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영숙 어르신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신다니 저도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한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를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적절한 치료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올리브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으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익한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10분 건강수다의 다음 유익한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분 건강수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